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과 관련해 이근 전대위가 또다시 뜨겁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국영방송 타게스 샤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모인 국제의용군을 취재한 기록들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는 국제의용군으로 구성된 특수부대를 이끌었던 이근 전대위도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이근 전대위는 출국한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그의 공적에 대해 의심하는 목소리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인 플루티스트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근 전대위가 전차 10대 이상을 격파했으며 그 외 수많은 비밀 임무 등을 완벽히 수행했다고 주장하자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아무리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이들로 구성된 특수팀이라고 하더라도 보병부대가 그만한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 언론이 공개한 영상에는 이근 대위와 팀원들이 제벨린 대전차 화기를 운용해 러시아군 T-72 전차를 상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국제의용군 특수부대가 세간에 알려진 것만큼 믿을 수 없는 성과를 이뤄낸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최전선에서 분투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는 세계 각국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의 맹공을 100일 가까이 버텨내고 있었는데요. 전쟁 개시 96일 차에는 몇 주째 아무런 변동 없이 고착화되어 있던 남부의 헤르손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 작전을 개시해 전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는 보고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날로 격화되고 있는 동부 돈바스의 상황은 여전히 불분명한데요. 오늘도 끊임없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현지 소식과 전황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5월 30일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많은 수의 러시아군이 슬로반스크와 바르빈코브 지역에 대한 공세를 재개하기 위해 이지움 방면에 집결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군은 수호이 24M과 수호이 25 등의 공군 병력을 투입시켰고 대규모 공습을 감행해 100여 명 규모의 러시아 중대 전술그룹과 탄약고, 장갑차를 보관하던 창고를 파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이지움 지역에 병력을 보충해 남동쪽으로 진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공세가 성공해 슬로비안스크 방어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동부전선에 배치된 우크라이나군은 순식간에 사방이 둘러싸이게 되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공세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이지움 방면의 공세에서 너무나도 많은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슬로비안스크 전선을 공격하는 와중에 우크라이나군의 보급물자를 운반하고 있는 바르빈코브 철도선까지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어느 한쪽에 화력을 집중했더라면 이야기가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양쪽으로 분산된 병력이 제각기 작전을 수행하고 있어 우크라이나군이 어렵지 않게 공세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두 마리의 토끼를 쫓다가 양쪽 모두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러시아군의 위관, 영관급 피해, 특히 부사관이 너무나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부대를 운영하고 지휘와 통제를 담당하는 중간 관리직이 손실되었고 이 때문에 현장에서의 판단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부족한 병력을 충당하기 위해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고무풍선 인형을 설치해 병영 모집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마저도 반전 시위가 일어나 지원하는 시민들은 얼마 없었으며 서록 지원자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부사관들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의용군의 존재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자 세계 각지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 규모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침공 초기인 3월에만 52개국에서 16,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군에 자원했다고 밝혔으며 그로부터 2달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는 2만 명을 훌쩍 넘긴 병력이 모여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국제의용군의 참여 조건을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딱 잘라서 설정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제여단 대변인 데미안 마그로는 긴박한 전쟁 상황에서 처음부터 훈련을 시키기에는 합리적이지 않고 처음 전투에 투입되면 얼어붙는 사람들이 많아 군복무 경험이 있다고 해도 실제 전투 경험이 없으면 뽑히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2만 명 규모의 병력 상당수가 전투 경험이 있는 베테랑 전사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의용군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뜨거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전쟁 내내 이근 전대위가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주목을 모으며 화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근 전대위에 대한 논란은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뒤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도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구호 활동 중인 한 한국인 플루티스트가 이근 전대위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그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단의 특수부대를 이끄는 리더였다면서 밝힌 내용들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그는 이근 전대위가 가는 곳마다 영웅 대접을 받았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 영국 공영방송 BBC 등에서 계속 전화가 왔다고 말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발언은 이근 전대위의 업적은 전차 10대 이상을 격파한 것과 그 외 수많은 비밀 임무를 거의 완벽히 수행했고 우크라이나 정보국과 위성사진, 드론과 바디캠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무리 특수부대라고 해도 어떻게 소수의 보병부대가 그만한 성과를 세울 수 있는지 의심했고 게시글에 몰려가 증거를 달라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대한 답은 독일의 공영방송 타게스샤오에서 국제여단을 집중적으로 취재한 영상에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타게스샤오는 국제의용군으로 구성된 특수부대가 제블린 대전차 화기를 운용하여 러시아군 전차부대를 격파했으며 이외에도 공개되지 않은 비밀 작전을 수행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에서 전차의 천적으로 떠오른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이근 전대위의 팀이 운용하고 있었다면 전차 10대를 잡아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국제의용군은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었고 이러한 도움 덕에 우크라이나군은 지원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거나 예비군을 훈련시키는 등 많은 시간을 벌 수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모든 준비를 끝낸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헤르손 전선을 시작으로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5월 30일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한 우크라이나 공수부대는 러시아 제104 공수돌 경련대를 습격했고 교전 끝에 6대의 전차와 67명의 보병을 격퇴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순식간에 행해진 공세로 당황한 러시아군은 헤르손 인근의 미콜라이우카 마을을 내주면서 밀려나고 말았는데요. 헤르손 방면에는 7개의 BTG만이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러시아군은 1개 BTG가 패퇴한 지역의 방어선을 조정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는 헤르손 전선을 막아내고 있는 러시아군의 방어선이 지나치게 넓다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지키고 있는 헤르손 방어선의 길이는 약 160km이며 1개 BTG가 맡아야 할 방어 전면은 23km에 달하는데요. 돈바스의 다른 전선에서 러시아군 BTG가 소화하는 방어 전면이 평균 8km임을 감안할 때 헤르손 방면의 러시아군은 3배 이상의 범위를 막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에 비해 남부 전선에서 빠르게 물러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평야가 많은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의 특성상 막아야 할 곳이 넓은 데다가 거점으로 사물 지형이 적어 방어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겪었던 고충은 러시아군에게 고스란히 옮겨갔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이곳에 러시아군 제106 공수사단과 제1근위전차군 예하 BTG가 주둔하고 있어야 했으나 이들이 이지움과 하르키우, 포파스나 전선으로 차출되면서 헤르손 일대의 방어 전력이 줄어들었고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군의 시선이 동부 전선으로 쏠리기만을 기다려왔던 우크라이나 남부 사령부는 즉시 약해진 틈을 파고들어 반격을 시작했는데요. 러시아군의 전선을 돌파한 우크라이나군은 강을 도강하여 계속해서 도로를 진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마음이 급해진 러시아군은 자포리자 전선의 도네츠크 인민군을 긴급히 헤르손 방면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러시아군에게 완전히 장악당한 도시 헤르손에서는 농민들이 수확한 곡물을 러시아로 수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 역시 서둘러서 헤르손 탈환 작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흑해 봉쇄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곡물을 수출할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헤르손 농민들은 러시아 측에 곡물을 넘길 수밖에 없었고 공용문서나 학교 교육이 러시아식으로 바뀐다거나 교통과 통신 분야에도 러시아의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게다가 러시아군이 함락한 마리우폴에서도 제철소에서 나온 아변강판이 러시아 화물선으로 옮겨지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국내외 네티즌들은
결국 아조우스탈 철강 공장의 전투의 목적이 이것이었냐고 분노하며 정의를 관철한다는 러시아의 선전을 비꼬았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땅을 빼앗긴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금 실감하며 영토 수복의 의지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부디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희생이 배신당하지 않길 바라며 종전의 소식을 전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